이 글을 읽는 누군가,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53, 결혼한 지는 28년이 되어 갑니다. 남편과는 참 큰 불화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입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만 해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되려면 고생 좀 하겠네 하시면서 웃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땐 몰랐습니다. 살림도 육아도 제가 다 했습니다. 시댁 제사마다 전날부터 불려가 밤새 전 부치고 새벽같이 절차 준비하던 날들, 남편은 우리 엄마 원래 저래라며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어차피 결혼은 그런 거지 스스로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 다 키워 장가 보내고 이제 저도 좀 쉬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적적하고 무섭잖아.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 28년 동안 시댁 가까이에서 살며 평생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같이 살라고요? 정말 울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미 계약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엌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이렇게 하니? 저 반찬은 왜 저렇게 짜? 김치 맛이 영 별로구먼. 내일부터 내가 담글게. 저는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할 자신도 없었고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달에 벌어졌습니다. 남편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아이들 결혼 자금까지 써버리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좀 그래서요. 생활비를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제야 시어머니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 나도 연금이랑 용돈으로 사는 사람인데 남편도 엄마한테 그 얘기를 왜 해? 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를 이렇게 부려먹고 집에서 모시며 산 지가 몇 달인데 도움 한 번 못 받나 싶었죠. 그런데요.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방 서랍 깊숙이 노란 은행 통장들이 꽉 차 있게 나온 겁니다. 정확히 8개였고 각각 수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이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배신감은 바로 다음 말에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너희한텐 줄 생각 없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노력, 희생, 눈물, 그 모든 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말 한마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죽으면 이 돈 절대 너한테는 안 간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정이라도 좀 주셨으면 됐어요. 시어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 며느리한테 무슨 정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는 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에이 설마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순간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뒤져? 그거 내 돈이라고 했지? 내 돈이야, 내 돈. 남편은 바로 저를 보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방 뒤졌어? 당신이 문제잖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숨겨둔 노랑 통장을 보고도 저를 탓했습니다. 아니, 남의 집 안방을 뒤지면 어떡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나도 뒤지고 싶어서 뒤진 게 아니야. 생활비가 모자라서, 정말 절박해서.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 돈이지. 왜 우리 돈이라고 생각해? 그럼 저는 뭘까요?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아온 식모 같은 존재였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그 돈을 숨기려고 했을까? 그렇게까지 제가 믿고 못마땅했던 걸까? 다음 날 아들 녀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랑 할머니 왜 싸워? 그 천진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 말만 겨우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냉전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밥도 따로 차려달라고 하고 제가 만든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문제로 예민하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일찍 귀가한 남편이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말해봐. 뭐 필요한데? 저는 몰래 방 밖에 서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쓴 돈이 얼만데 그 돈만큼은 돌려받아야지. 며느리한텐 절대 안 줄 거다. 저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도 힘들다고. 조금만 도와줘도. 안 돼. 그 여자가 있는 한 절대 한 푼도 못 줘. 그 여자가 저였나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땅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생활비를 줄이자. 그 말이 폭탄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말했어? 그게 아니라 당분간만. 저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건데? 난 왜 평생 당신 엄마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나는 이 집 사람 아닌가?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그 웃음이 제게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꽝 하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더는 못 산다고. 며칠 뒤 우연히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리는 걸 제가 받게 됐습니다. 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혹시
새어머님이세요? 새어머니?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쪽 시어머니께 예전에 빌려드린 돈이 있는데요. 이제 그만 갚아주셔야 해서 빌려준 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거죠?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억대 출자금이요. 순간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습니다. 노랑 통장, 숨긴 돈,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행동들. 그러자 여자의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사실 그 돈 아드님 결혼식 올릴 때 사용한 것들 아닙니까? 뭐라고요? 결혼식 비용을 그 여자가 냈다고요? 그 돈을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다고요? 차갑게 얼어붙은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그 돈들, 그건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빌린 돈이었고 남편을 위해, 남편만을 위해 사용된 돈이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전화기를 주워들고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긴 돈, 그건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끌어온 남편을 위해서만 쓴 돈이었죠. 하지만 왜 며느리인 저를 그렇게까지 미워했을까? 왜 한 푼도 주기 싫어했을까?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몰래 시어머니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죄책감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한 불안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 깊숙이 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볼펜으로 삐뚤빼뚤 적힌 글씨, 상속 관련 서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과 다른 여자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혀 있는 한 줄, 혼외자 상속 비율 조정.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혼외자? 누가? 남편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문서를 꼭 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며 태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그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게 뭐냐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고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0대 때 잠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랑 결혼한 뒤에 알게 됐어. 그 여자는 그 애를 혼자 키웠고 엄마가 그동안 뒤에서 도와줬어. 귀가 멍해졌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엄마 돈은 사실 우리 돈이 아니야.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텐 절대 안 준다? 그 말이었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가졌던 냉대, 불신, 깔보는 태도, 모두 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그저 남편 옆에 붙어 사는 다른 여자였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마음을 둘 수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 밤, 계속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 내내 속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새벽,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우리 애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마치 저를 원망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라뇨?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죠.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놔서 그래. 제가요? 너 같은 집안, 너 같은 성격. 아들은 원래 그 여자가 좋아했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혼은 시어머니가 바라던 결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로 제 심장을 푹 찔렀습니다. 넌 애초부터 우리 가족 아니었어.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간신히 말했습니다. 전 한 번도 이 가족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더 아픈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마주보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모든 게 끝난 이야기이니 이제 그만 넘어가자는 태도였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야. 지금 와서 뭐 어쩌라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라 괜찮다? 그럼 저는 뭐였죠? 평생을 속이고 산 제 마음은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문제도 되레 따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시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 똑같아. 지금 같이 사는 게 돈 아끼는 거잖아. 돈, 모든 기준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숨이 막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맴돌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 매달리고 있을까? 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자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직도 들어갈 낯이 있어?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에서 나가. 아들은 내가 지킬 거니까. 그 말은 분명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포기 안 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거 다 밝혀낼 거예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 몰래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한적한 동네이 소박한 집. 인터폰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아버지, 아내입니다. 그녀는 순간 모든 걸 이해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오랜 정적 속에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참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아빠였을 텐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 사진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소년의 얼굴, 놀라울 만큼 남편을 닮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애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계속 찔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소년은 순간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던데 아빠가 같이 살고 싶어 했대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에 떨리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께 안겨 자라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 모든 갈등의 중심, 모든 조작의 원인. 저는 제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빼고 남편과 그 아이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지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저는 당당하게 시선 맞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난 사람, 저도 만나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커피 잔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그녀의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전쟁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심하게 동요했습니다. 내가 감히 그 집에 찾아갔다고? 저는 단단하게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온 진실, 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남편은 시끄러운 소리에 나오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 품에 평생 기댄 아들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조용하게 한 문장 건넸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당신부터 남편이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피해자처럼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것뿐이야. 그래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은 항상 큰 소리 못 내는 사람을 희생시키며 살아갑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당신 말대로 할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제 말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 혼인관계 유지? 상속구조? 생활비 부담? 모든 걸 법적으로 정리하자고요. 남편이 외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깨달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법 타령이니? 저는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혼외자 상속 서류, 증거 충분합니다.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 여자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그 여자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무 이행건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애를 위해.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본인을 위해 사셨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담보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생활비 줄이자고 했던 거군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에 손을 짚고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망하게 하려고 이랬지?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이미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큰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 이혼할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또렷하게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조용한 삶? 전 빠져줄게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건 이렇게 끝낼 문제가. 저는 비로소 웃었습니다. 이제 끝낼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안 돼. 너 나가면 우리 아들 혼자 어떻게 살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저 없이는 아들이 버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를 붙들고 밉게 굴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감당하셔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걸어나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5부 끝. 다음 6부완결에서는 이혼 조정 과정,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 시어머니와 남편의 몰락, 며느리의 진짜 자유, 50대 시청자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 마무리, 한 편의 영화처럼 힘있는 엔딩으로 마무리합니다. 계속 이어갈까요? 6부 계속. 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나의 말. 6부 계속. 챗GPT의 말. 좋습니다. 최종 6부 완결 이어서 진행합니다. 라디오 사연 읽기 톤 공감과 카타르시스 극대화 부르 붙여넣기 최적화. 6부 마이너스 완결. 집을 나온 후 저는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시간도 모두 시댁에 바쳐온 세월이 허무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폭풍 같은 감정 속에서도 저는 문득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랄까요? 며칠 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 여러 번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흥분한 거잖아.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남편은 마치 피해자인 척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내 잘못 아니라고. 그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평생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온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해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냥 다시 우리 집으로 오자.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속뜻. 다시 우리를 위해 희생해라. 그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조정 결과 남편과 시어머니는 담보로 잡힌 집 문제로 심각한 빚을 지게 되었고 숨겨둔 비자금 역시 대부분 부채로 상환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해 작은 원룸에서 처음으로 저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제가 끓인 국으로,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식탁을 보며 조용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늦은 밤 창문 너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우는 것도, 나를 위해 웃는 것도 괜찮구나. 얼마 후 정리된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하늘이 유난히도 맑아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김지연, 시댁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저로 살아가는 살.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린 적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응,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도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었음을. 전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을 살고 내일로 나아갈 테니까요. 창문을 열어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저는 조용히 제 마음에 말을 걸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잘 견뎠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지자. 여러분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